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만약 당장 환율을 잡을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 발언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 입으로는 확신에 찬 예언을 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손 놓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당일 장 초반 1,481원까지 치솟던 환율이 순식간에 1,467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환율이라는 건 대통령이 원한다고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태풍 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람아 멈춰라 하고 외쳐봤자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1,4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한두 달이라는 정확한 시점까지 콕 집어서 발표했습니다. 도박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1,47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쥔 국민연금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추적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왜 갑자기 미뤄지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세 번째, 3달 뒤 4월에 찾아올 게임 체인저, 100조 원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WGBI 편입이 왜 정부의 최후보로인지 확인해 볼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표면만 보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세 가지의 큰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들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전체 재산이 1,473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환율 방어용 탄약으로 쓰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이 돈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내서 미래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원칙을 깨트리려 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68%까지 늘렸을까요? 단순합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으니까요.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 지수는 약 200% 올랐지만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연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잘 버는 시장에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환율이 높으니까 해외 투자 줄이고 국내로 돌아와 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건 마치 축구 감독이 경기 중에 상대팀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골대 안에만 있어 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비는 될지 몰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략이에요. 더 심각한 건 환해지입니다. 정부는 환해지 비율을 최대 10%까지 올리겠다고 해요. 환해지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달러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기로 약속하는 건데 이건 달러가 더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민연금은 엄청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 기회를 버리고 지금 당장 환율만 잡으라고 압박하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지 않아서 약 5억 달러의 환차익 기회를 놓쳤다고 야당이 비난했어요. 그때는 환해지를 안 해서 욕먹더니 이번엔 환해지를 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공적 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이걸 두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 보장이지 정부 실정을 덮는 소화기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 투자 지원입니다.
작년 11월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미루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상반기 중 본격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죠. 표면적으로는 부지 선정, 인허가 같은 절차 문제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200억 달러가 나가면 환율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와이트코프를 특사로 임명해서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를 중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휴전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1970년대 닉슨이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압박했던 것처럼요. 이 게임에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푸틴과 거래하면서 동아시아 판을 짤 때 한국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약속한 투자는 미루면서 막상 북한이 도발하면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트럼프는 모든 걸 거래로 봐요. 한국이 경제적 약속을 안 지키면 안보 약속도 재협상 대상이 됩니다. 너희는 투자 약속도 안 지켰는데 왜 내가 주한미군을 공짜로 주둔시켜야 하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1월 14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건 약속 지켜라는 압박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방어선에서 제외했을 때 6개월 뒤 6.25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 라는 시그널을 주면 북한과 중국이 한미 동맹의 금이 갔구나 라고 판단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회피한다는 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한국인들은 미국 주식에 250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냐? 주제가 너무 많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법인세는 높고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 문제를 손대지 않습니다. 표가 깎일까 봐요. 대신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 떠받치고 대미 투자 지원으로 환율 잡고 WGBI 자금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건 병의 원인은 놔두고 진통제만 맞는 거예요.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병은 악화됩니다. 솔직히 대미 투자 지연은 장기 국익에도 안 맞아요. 삼성이 텍사스에 370억 달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210억 달러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건 미래 먹거리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는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걸 환율 70원 잡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미루는 사이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미 정부에 보조금을 싹쓸이하며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원을 아끼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10년 뒤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 번째는 WGBI 편입입니다.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포함되면서 70조 원에서 90조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부는 4월 전 WGBI에 포함될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부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걸 구원투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개월만 지나면 1,400원 잡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외국인 돈이 70조 원 들어오면 당장은 환율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이 과연 우리 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한테 친구가 찾아와서 급하게 돈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쌓이고 있고 거래처와도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당신은 돈을 빌려줄 건가요? 빌려준다 해도 언제든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신호가 보이면 즉시 돈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WGBI로 들어오는 70조 원이 바로 그런 돈입니다.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가 돼 있는 돈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애정이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되니까, 지수에 포함됐으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지거나 한미 동맹 균열로 투자 부적격 신호가 뜨면 펀드 매니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수십조 원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위험 신호를 누가 보내느냐는 겁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이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은 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한미 동맹이 튼튼한가예요. 상상해 보세요. 트럼프가 어느 날 트윗에 이렇게 씁니다.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다. 투자 약속도 미루고 방위비 분담도 제대로 안 한다. 우리는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 트윗 하나가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의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한미 동맹 리스크 급등.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WGBI로 들어온 70조 원이 2주 안에 30조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환율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폭등합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하루에 5% 빠집니다. 진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뭘 해야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장기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손 쉴 수 있게 해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해요.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들이 한국에 남아있게 만들고 상속세를 개혁해서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도구로 쓰는 대신 연금이 자유롭게 최고 수익을 추구하게 놔둬야 합니다. 대미 투자를 정치적으로 조절하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응급실에서 진통제만 계속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통증은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죠. 3개월 뒤 WGBI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간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4월까지 버티는 단기 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기 해법입니다. 시장을 믿고 규제를 풀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환율 안정의 길입니다.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순간 우리는 미래 세대의 노후를 담보로 현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